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를 함께 저번 시간에 저희 함께 원자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이번에는 보어의 원자 모형을 함께 공부해 볼게요. 일단 이 실험을 먼저 볼 건데 수소 객체를 방전관에 넣고 고전압으로 방전을 시켜요. 아래 그림이랑 함께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수소 방전관에서 빛이 방출이 되는데요. 이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빛을 다시 검출기를 통해서 통과시키는 빛을 보면은 이렇게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생기게 돼요. 이거를 저희는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중에서도 선 스펙트럼이에요. 그리고 선이 불연속적으로 나오신 게 보이시죠? 이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되었다가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되기 때문이다. 이때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반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부분을 통해서 이 과정을 이해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원자 모형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된 모형이 바로 전자가 일정한 궤도로 원운동을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 불연속적인 전자의 궤도를 전자껍질이라고 해요.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 쪽이고 핵에서 가까운 쪽에서부터 K, L, M, N 이런 식으로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데 이때는 주양자수라 하며 양의 정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보어가 필요했던 거는 바로 수소 원자 모형의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 모형으로 제시되었던 게 바로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전자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전자 껍질에 명칭을 붙였어요. 그래서 원자 핵에서 가까운 것부터가 전자 껍질이 1번인 거, 2번인 거, 3번인 거라고 해요. 근데 전자 껍질을 화학에서는 주양자수라고 정확하게 불러요. 그래서 주양자수가 1번인 거를 K껍질, 2번인 거를 L껍질, 3번인 거를 M껍질, 4번인 거를 N껍질 이런 식으로 붙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주양자수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02kJ/몰로 나타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숫자를 대입하면은 에너지 값이 바로 나와요. 에너지 준위가.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원자 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원자 핵에서 가까운 게 에너지 준위가 더 낮다는 뜻이겠죠? 인접한 두 전자 껍질 사이의 에너지 간격은 점점 좁아진다고 해요. 전자가 원자핵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상태, 즉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아서 안정한 상태를 바닥 상태라 하고요.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 껍질로 전이되어 불안정한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자가 가장 안쪽에 있는 껍질부터 채워져야지 이 원자가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전자는 같은 전자 껍질에서 원운동을 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지만 다른 전자 껍질 안쪽으로 가든 바깥쪽으로 가든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해야지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자 껍질에서의 에너지 준위는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쪽은 훨씬 더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고 이 바깥쪽은 훨씬 더 에너지 준위가 높잖아요. 얘가 L 껍질에 있는 전자가 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안쪽에 있는 건 에너지가 더 낮으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이러한 에너지들이 결국에는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에너지마다 나오는 에너지의 차이가 다 다를 테니까 불연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돼요. 빛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하므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와 에너지가 클수록 빛의 파장은 짧고 에너지가 작을수록 빛의 파장은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 스펙트럼에서 봤을 때 에너지가 훨씬 더 큰 거는 파장이 더 짧게 나타난다라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주양자 수가 3, 4, 5, 6인 전자 껍질에서 주양자 수가 2인 전자 껍질로 전이할 때 가시광선의 빛이 방출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특정한 주양자 수로 전자가 전이될 때 어떠한 빛이 방출이 돼요. 그게 자외선일 수도 있고 적외선일 수도 있고 가시광선일 수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예시로 든 게 바로 이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은 어떠한 전자 껍질이든 간에 주양자 수가 2인 전자 껍질로 전이하게 되면은 그 빛은 가시광선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까지 배웠던 건 바로 보어 모형이었는데요. 이러한 보어 모형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전자가 한 개인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잘 설명할 수 있었지만 전자가 두 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아서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었지만 파동의 성질을 지님으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파도감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현대적 원자 모형은 오비탈로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금 생각했던 방금까지 배웠던 원자 모형이라는 개념보다 오비탈은 확률적인 걸로 따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오비탈 개념 자체가 일정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원자의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선 그림으로 표현했다면은 이제는 확률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자는 질량이 정말 작았어요. 원자 핵보다 작았잖아요. 그리고 속도도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도는지 그냥 이 보어 모형에서는 원운동을 한다고 나타냈을 뿐이지 그 전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저희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한 게 확률로 나타내자라는 게 오비탈인 거예요. 오비탈은 똑같이 주양자 수를 사용해요. 그리고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SPDF라고 나타내요. 전자 껍질 K일 때, 그러니까 주양자 수가 1, 원자핵에서 가장 가까운 껍질일 때 오비탈의 종류는 1s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자 껍질이 두 번째인 거는 2s, 2p, 세 번째인 건 3s, 3p, 3d까지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S, P, D, F 이렇게 다양한 오비탈이 존재해요. 근데 이 SPDF 같은 경우에는 오비탈을 훨씬 방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편할 거예요. 일단은 이 SPDF는 오비탈 방 모양을 나타내줘요. S오비탈은 공 모양, 구형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방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S오비탈이 동그랗게 생긴 거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인 공간을 경계면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고요. 하지만 이 ES 오비탈은 1S 오비탈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붙인 거는 이 주양자 수인데요. 주양자 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껍질에도 S 오비탈이 들어갈 수 있고요. 첫 번째 껍질에도 S 오비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가는 S오비탈 방 모양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P오비탈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아령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것도 똑같이 이 방 모양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데 이 P오비탈은 두 번째 껍질에서부터 존재해요. 얘는 S오비탈과 다르게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와 방향에 따라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달라요. 3차원의 공간으로 축으로 기준으로 분포를 하는데 뭐 X축, Y축, Z축 이런 식으로 축으로 기준으로 다르게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PX, PY, PZ로 나타내고요. 합쳐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건데 사실 이런 숫자보다 훨씬 더 좋은 거는 방의 개념으로 오비탈을 이해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껍질에서는 S오비탈밖에 못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부터는 S오비탈도 들어갈 수 있고 P오비탈도 들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 껍질에서는요, S오비탈도 들어가고요, P오비탈도 들어가고 D오비탈이라는 것도 들어가요. D오비탈은 P오비탈보다 훨씬 더 방의 모양이 다양해요. 방의 모양이 5개나 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껍질에는 F라는 모양이 있는데 F는 D 오비탈보다 훨씬 더 방의 모양이 다양해요. 7개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성질들이 있어요. 일단은 오비탈 수를 보자면은 방금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봐볼게요. K 껍질에는 S 오비탈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한 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비탈이. 그리고 오비탈 총수는 당연히 하나겠죠. 그리고 L 껍질에는 S, P이 있었고요. P 오비탈의 반개수는 3개였으니까 둘이 더해주면 4개가 되는 거예요. M 껍질도 마찬가지로 P 오비탈은 3개예요. D 오비탈은 5개라고 했죠. 다 더하면 9개가 되고요. 그리고 N 껍질, 네 번째 껍질에는 D 오비탈 7개까지 들어가서 16개가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항상 오비탈의 총수는 n의 제곱입니다. 즉, 주양자 수의 제곱이 오비탈 총수인 거예요. 다시 비유를 하자면은 1층에 있는 방의 개수, 방의 총수는 1의 제곱인 거고요. 2층에 있는 방의 총수는 2의 제곱, 3층에는 방이 몇 개 있어? 물으면 9, 즉 3의 제곱만큼 있는 거 있죠. 4층에는 방이 몇 개 있지? 하면은 16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근데 3층에 있는 P오비틀의 방의 개수는 몇 개 있어? 물으면 3개 있어 라고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양자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양자수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양자수 같은 경우는 방금 배웠던 주양자수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사실 방금 배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양자수는 저희가 배웠다시피 이 전자 껍질을 보시면 돼요. K, L, M, N 전자 껍질이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커지는 거는 배웠고요. 방위양자수, 부양자수는요, 저희가 배웠던 S, P, D, F예요. 오비탈의 모양, 즉 방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를 부양자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 모양을 결정하는 이 양자수가 몇 개인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뭐 S오비탈은 당연히 0개일 거고요. P오비탈은 1이고 그리고 S오비탈은 0, 1, 2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어나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양자수 같은 경우에는 n에서 빼기 1을 하면은 부양자수가 바로 나와요. S오비탈 같은 경우는 1-0이고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주양자수가 2니까 2-1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고요. 자기양자수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배웠다시피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X축, Y축, Z축에 따라 방향이 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수값으로 이 방향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스핀 자기양자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자가 들어갈 때 사실 오비탈에 전자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최대 2개예요. 제가 방의 개념으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S오비탈이라는 1층에 S오비탈이라는 방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2명이 들어온 거예요. 방이 2개고 방이 하나고 사람이 2개니까 이 사람 2명을 방 하나에 들여보내겠죠. 근데 방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눕힐 때 둘이 거꾸로 눕혀놓는 거죠. 그렇게 비유를 하자면은 이 전자의 자기 상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누어지는 거와 관련된 양자수가 스핀 자기 양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실 양자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준다고 보시면 돼요. 오비탈은 가장 중요한 게 확률인 거잖아요. 확률이고 전자가 어디에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개념이라서 이 오비탈의 주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4가지 양자수이고 이 4가지 양자수를 통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오비탈이 무엇인지 어떤 오비탈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어요.